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에 속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결혼이 많은 경우에 많은 커플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왜 결혼이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결혼의 경제학, 새 암소 이론과 합리적 선택의 비극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주제로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왜 결혼이 잘 안 되는 것일까요? 한번 그,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실제 서베이를 보면요, 한 7쌍 가운데 한 2쌍 정도가 이혼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쌍은 잘 살고 있냐? 아마 그것도 아닐 겁니다. 차마 이혼을 하지를 못해서 일 뿐이지, 거기서 아마 2쌍 내지 3쌍은 이혼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거의 결혼 생활이 힘든 혹은 파탄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커플은 아마 7쌍 중에 2쌍이 채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결혼이 과연 그렇게 미친 짓일까요? 정말 일생을 걸고 하는 어떤 모험인데요. 이것이 미친 짓으로 끝난다면 정말 그거는 인생이 비극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으로 볼 때는 이러한 결혼과 같은 선택도 굉장히 개인의 이기심에 의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라고 하는 교수가 계십니다. 시카고 대학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인간 그 활동 중에 여러 가지 경제 외적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인간의 그 행위에 대해서도 경제학적인 분석을 툴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Theory of Marriage, 이것이 결혼 이론이라든가 혹은 Crime and Punishment, 그 죄와 벌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제적 혹은 합리적 그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왜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싱글일 때에 내가 느끼는, 내가 누리는 만족감, 행복감보다 결혼을 한 후에 누리는 행복감 혹은 만족감이 더 클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싱글일 때 우리가 누리는 어떤 효용의 크기, 어떤 만족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결혼 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나 만족의 정도는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단지 우리가 그러한 expectation, 기대치 혹은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지금의 싱글 라이프에서의 그 만족도는 알고 있지만 결혼한 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의 정도는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expected value, 기대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사후적으로 이게 기대가 실현이 안 됐네,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커플을 나중에 만나보면
아, 내 상대방이 내가 저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기대, 그 기대로부터 얻어지는 결혼 생활 후에 그 만족도가 이 정도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런 기대치에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실망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뭐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독신일 때의 어떤 그 현실적인 만족감과 결혼 후에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치에 그 괴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이끄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우리가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 동물의 짝짓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짝짓기라고 하는 것은 자손의 번식을 늘리는, 그걸 극대화하는 그러한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짝짓기 할 때 보면 수컷과 암컷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달렸습니다.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번식을 가급적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암컷만 보면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암컷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컷은 새끼를 낳아서 생육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수한 종자를 받아서 그것을 잘 키워서 자손을 번식시키는 것이 암컷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컷은 기본적으로 씨를 많이 뿌리고 싶어 합니다. 그 후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암컷의 경우는 우수한 종을 받아들여서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짝짓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입니다. 암컷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왜? 자기가 이제 이 씨를 받아들여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수컷은 그러한 점에서 보수적이지 않죠. 가급적 씨를 많이 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남녀관계의 데이트를 볼 때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를 집에 데려다 준 다음에 돌아서면서 멋진 여자가 지나가면 눈길을 줍니다. 왜? 지금 데려다 주는 일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이성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녀관계의 모습도 어떤 이러한 진화론적인 동물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는 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을 보거나 중매를 할 때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한테 물어보죠. 수입이 도대체 얼마나 되십니까? 안정적인 수입입니까? 또 아파트는 갖고 있나요? 아파트 평수는 몇 평입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조금 천민 자본주의적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너무 돈을 밝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의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러한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 산란기 때 보면요, 암컷은 이렇게 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수컷이 그 둥지를 이제 짓는데 나무 위에다가 어떤 수컷은 부지런하고 어떤 수컷은 또 게으른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지런한 수컷은 높은 데다가 집을 잘 짓습니다. 튼튼하게. 그리고 좀 농땡이 부리는 수컷은 집을 엉터리로 짓고 돌아다녀 보면 남들이 너무 잘 지은 집이 있으면 가서 부리로 막 부시기도 합니다. 남의 집, 암컷이 거기다 알을 낳지 못하게 하려고. 뭐 이런 행태도 있고요. 근데 암컷은 결국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튼튼하고 알을 낳아서 잘 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새집에다가 알을 낳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튼튼한 둥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안정적이고 정말 평안하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거를 동물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세계에서도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아주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는 이제 이런 영화입니다. Someone Like You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거는 2001년에 나온 영화로 애슐리 주드라고 하는 여자하고 휴 잭맨이 이제 나왔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들하고 연애 관계에서 잘 안 돼요. 잘 안 풀리고 이래서 이 여자가 그 우연히 과학 칼럼에서 이 숫소 이론이라고 하는 칼럼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보니까 결국 남자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동물의 세계에서 숫소와 같은 그러한 그 비헤이비어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그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듣는 영화가 Someone Like You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기에 이제 영화 처음에 등장하는 이론이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 새 암소 이론, New Cow Theory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의 세계에서 이거 숫소가 암소가 그 짝짓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숫소가 한 번 짝짓기를 한 암소와는 다시는 짝짓기를 안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보면 그 암소를 한번 분장도 합니다. 조금 다르게 뭐 이렇게 모두 입히고 뭐 이래갖고 다른 암소처럼 보이게 하고 숫소와 결합하게 했는데도 그 숫소는 그 암소를 이미 내가 한번 한 거를 알고서 교미를 회피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 칼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래서 왜 숫소는 새로운 암소를 원하는가? 이거는 제가 아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숫소는 가급적 새로운 암소한테 자기의 씨앗을 뿌리고 자기의 자손이 번식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새로운 암소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 저작거리의 그 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자들이 볼 때 제일 멋진 여자는 누구냐? 처음 보는 여자다. 바로 그것이 그 뉴카우 시오리, 새 암소 이론하고 딱 들어맞는 그러한 농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보면 이 동물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수컷과 암컷이 여러 암컷과 이 짝짓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능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인간 사회에서의 일부 일처제, 그러니까 폴리가미가 아니고 모노가미죠.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제도로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인간을 동물적인 관점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놔두면 이 폴리가미처럼, 그러니까 그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이러한 그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사회가 결혼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부 일처제를 강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때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뭐라고 서약하죠? 이제 오늘 이후로 너는 남자나 뭐 여자나 마찬가지로 이 상대방 이후에 다른 어떠한 다른 그 이성과 그 견눈질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서약을 시키는 겁니다.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것도. 그래서 그 결혼 서약은 어떻게 보면 동물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서약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부 일처 제도를 유지하기 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규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결혼식 서약을 합니다. 나중에 결국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와 다른 것은 이런 일부 일처제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그것으로 어떤
정형화된 어떤 이 부부 생활의 패턴을 이 고착화시킨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문명 생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재미난 하나의 어떤 따옴표로 우리가 인용하는 문장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남녀 관계 혹은 결혼 관계가 비극적이냐면, 동물의 세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면 떠납니다. 암컷은 씨를 받은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커플 관계가 시작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수컷은 떠나려고 하는데 암컷은 그 수컷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간 세계의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 어떤 남녀 관계의 비극성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적인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수컷은 이제 교미를 맺은 다음에 떠나려고 하는데, 암컷은 그때부터가 사랑의 시작이라고 믿는 데서 인간 생활의 남녀 관계에 있어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의 인용문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결혼의 결과가 이런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유는 우리가 남자, 여자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대비되는 말인데, Man seeks every woman for only one purpose. 남자는 모든 여자를 단 하나의 목적으로 추구한다. 우리가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남자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주면 첫 번째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여자 예뻐? 그거죠. 다른 여자 소개해도 그 여자 예뻐? 오로지 예쁘냐만 질문일 겁니다. 이게 바로 one purpose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여자는 woman seeks only one man for every purpose. 여자는 단 한 사람한테만 의지하는데 그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원한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성향을 잘 표현해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결혼 생활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제일 우리가 반면교사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그 사람들의 생산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뭐 이력서를 받거나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거가 이제 노동자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턴십 제도입니다. 실제로 고용을 해보는 거죠.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임시로 고용해서 이 사람의 생산성이 얼마인지를 확인해보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인턴십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남녀 관계에 있어도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쌍방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맞춰보는 겁니다. 미리 살아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하고 맞나, 안 맞나. 그거를 미리 맞춰본다면,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같이 살든가 아니면 헤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제도일 겁니다. 뭐 북구나 이런 데와 달리.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가르칠 적에도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결혼할 사람이 있거나 뭐 혹은 연애를 할 사람이 있으면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방학 때 한 달 정도 배낭여행을 떠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 다 드러난다. 그 후에 결정해라.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온갖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여권을 잊어버린다든가 돈을 잊어버리거나 뭐 어디 기차를 놓치거나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때 상대방이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을 대처하고 이겨나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턴십 제도는 이제 그러한 거를 찾아내는 거죠. 이 사람의 진정한 인간성이라든지 진정한 생산성이 어떤지. 우리가 결혼 제도에서 인턴십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런 그 여행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어떤 그 재밌는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의 구조적인 모순을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는 창문을 닫고서는 잠들 수 없는 그런 남자인데 여자는 창문을 열고서는 잠들 수 없는 그런 여자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이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창문을 열고 싶어하고 한 사람은 여자는 창문을 닫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요? 이 딜레마를. 우리가 가장 뭐 흔히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말이겠죠. 그럼 창문을 반만 열어놓읍시다. 그런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도 만족 못하고 남자도 만족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만큼 창문을 그럼 얼마만큼 열어놓는 게 좋은가? 이거는 진짜 어려운 균형 상태를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균형이란 말을 많이 쓰죠.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잘 밸런스를 맞추는 거가 이퀄리브리엄, 균형인데요. 결혼 생활의 균형은 마치 그러한 칼날 위에 서 있는 균형과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Equilibrium on the edge. 그만큼 이 칼날 위에 있을 만큼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 모르죠. 그만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태위태한 상황의 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의 어떤 잘 밸런스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칼날 위의 균형처럼 위태위태한 그러한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어렵습니다. 유지하기도 어렵고 참 또 결혼을 안 하기도 또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움의 연속이죠. 하든 안 하든. 오늘은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다뤄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